부동산 대세 하락을 얘기하고 부동산 대폭락기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대세 하락입니까? 아니면 대폭락기가 오고 있습니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땐 대세 하락, 대폭락기, 이것보다 더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표영호TV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영상을 좀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으로 쭉 이어오다가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어서 큰 폭으로 거래가 하락돼서 거래되는 폭락기에 접어든다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과연 우리나라 폭락기는 오는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집값 하락이 아니라 폭락의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세 하락과 경기 위축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본토에만 5천만 채가 빈집으로 놓여져 있고요. 공실률이 12.1%입니다. 중국도 지금 아주 무서운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영국은 놀라지 마십시오. 밥을 굶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뛰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가 넘습니다. 선진국 영국이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랄 만큼 밥을 굶는 사람들마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그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부동산 대하락, 대세 하락, 대폭락, 이것보다 무서운 것, 부동산 침체, 경기 침체가 더 무서운 단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경험해보지 못한 대폭락이라는 단어는 바로 경기 침체를 두고 한 말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그 모든 것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폭락기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불안한 신호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처럼 하우스 푸어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부동산 대폭락 시기가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도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21일 통계청의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6.3%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습니다. 점점 불안해지는 물가죠. 영국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올라서 지금 굶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현실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3%포인트 올랐다는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그때가 6.8%포인트였습니다. 그때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원달러 환율도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1,300원을 훌쩍 넘어서 1,328원을 찍어서 돌파했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3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이거 정말 불안한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거, 제가 늘 주장하는 거, 바로 가계 부채가 정말 심각합니다. 평균 가계 금융 불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치가 78.5%포인트입니다. 다중채무자 비중이 2012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에 올라섰는데요. 이 다중채무자라는 것은 은행 3곳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보통 다중채무자라고 하죠.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대출자 중 22.4%가 다중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다중채무자다. 이게 우리의 부동산 시장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위험하다라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금융불안정성 장기균형선 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의 평균 가격 금융불균형 정도가 78.5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금융위기,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는 게 2007년부터 2009년 동안 이어졌죠. 당시 가계 불균형 수준인 75.4포인트, 그 당시는 75.4포인트였습니다. 그때보다도 3.1포인트 정도가 높고요.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라는 게 1997년부터 99년 이때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52.5포인트였습니다. 그때보다도 26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위험에 빠져 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으로 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표영호 TV에서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1년 만에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가계와 기업 부채 수준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를 비롯한 실물 경제 수준과 비교해서 얼마나 과도하게 늘었는지를 말하는 게 바로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그때 씁니다. 이러한 불안 요인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져서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를 찍던 서울 강남과 소초도 이제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승하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했던 상승 보합세로 버텨왔던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 바로 대장 아파트, 대단지의 좋은 아파트, 큰 규모의 아파트, 1등 아파트, 이런 대장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고가를 찍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 아파트가 가격 하락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가 더 주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의 위기를 가장 먼저 또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파트 낙찰률입니다. 경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8년 이후 약 1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낙찰률이요. 그러니까 경매로 싸게 나오는 물건들조차 받지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는 게 보이는데 땅값은 왜 안 떨어집니까? 라는 분들 계신데요. 적어도 내년 하반기가 되면 땅을 80% 대출받아서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가 상승을 노리고요. 이런 분들 중에 이자, 금리, 경기 위축 이런 것 때문에 경매로 내놓는 물건들 상당수가 많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라는 것은 부동산의 선행 지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락의 장기화 전망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집값이 하락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죠. 바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21년부터 2022년 전국 공동주택 단지별 전세가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10일까지 거래된 전국의 전셋집의 전세가율이요. 평균 90.9%입니다.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세가율이라는 것이 전세값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누구나 얘기합니다. 전세가율이 집값의 80% 정도가 되면 그 단지는 위험하다. 그런데 80% 이상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90.9%가 평균 가격이 돼버렸습니다. 이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 그래서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60%는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높으면 위험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호 중에 바로 이 신호도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이제는 인기가 끝났습니다. 21년, 20년만 하더라도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달려들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식을 줄은 몰랐다. 불과 8개월 만에 오피스텔 청약률이 1000대 1에서 1대 1로 줄어들었다. 이제 오피스텔도 분양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공급 과잉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고분양가입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습니다. 땅값이고 뭐고 너무 뛰다 보니까 분양가가 고분양가입니다. 그리고 너도나도 하이엔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경기 위축이 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안 삽니다.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위축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폭락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락기로 쭉 이어질 것이냐 하향 안정성으로 쭉 갈 것이냐 이것은 머지않은 미래의 그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표영호 TV를 늘 시청하시면서 이것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위도 조금씩 꺾여가고 있습니다. 밤에는 약간 선선한 바람도 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